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목이 국민은 윤석열 버리는데 이 국힘당, 인민당과 노년층, 그것도 태극기 들었던 노년층만 윤석열 지지한다. 한마디로 이제 당심과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당심과 민심이 엇갈렸을 때, 그러니까 민심은 버렸는데 당내 이해관계로 후보가 됐을 경우는 아마 대참사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웬만한 정당들이 민심하고 이렇게 당심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내려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국민참여 경선 이런 거고, 국민참여 경선을 처음 했던 게 이런 노무현 때부터인데,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차피 대통령은 당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으니까 국민의 여론을 당에서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는데, 국민 여론에서는 홍준표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데 이 당의 기득권 부패 타락 세력이 윤석열과 이해관계로 뭉쳐서 윤석열이 이기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좀 만만치 않은 이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윤석열 지지라는 게 너무나 이 더럽고 타락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선 안 되는 짓들을 한 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억지로 그 기득권 이해관계로 후보자를 꿰찼을 때, 저 문재인 세력과 맞붙었을 때 이게 뭐 게임이 되겠어요? 저 빵시계 TV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적들은 탱크에다가 정말 미사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은 팬티 하나 입고 이쑤시개 하나 들고 좀 나가 있는 꼴이다. 그 꼴을 내리는 거예요, 그 꼴. 그럼 이제 11월 5일 날 후보 선출하면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지금까지 윤석열과 이 추종자들이 한 거는 그냥 한마디로 이 보수 할아버지들 속인 거밖에 없잖아요. 태극기들 할아버지들, 어? 윤석열이 문재인을 잡아놓을 수 있다. 이거 사기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무서워서 문재인 조남도 못 올리는데 윤석열만이 문재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사기쳐서 마주쳤을 때 어떤 꼴 나겠어요. 자, 먼저 오늘 이 유승민계 하태경 윤캠프 합류.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어제도 그 초선 의원, 전 기억도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뭐 황보승이 등 초선 의원 8명이 이 윤석열 지지로 가고, 하태경이가 지금 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고, 오늘 또 이 윤석열 쪽에서는 또 나경원도 합류한다 막 떠들고 다니고 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여론에서 안 되니까. 이제 국민들은 다 간파했어요. 윤석열 저거 완전은 허당이구나.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국민들은 간파했는데 이 태극기 든 할아버지들하고 인민당 당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이 당권파들, 이 부패 타락한 세력들이 막 모여가지고 일단 윤석열로 가자는 거죠. 저들이 모를까요? 윤석열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이제는 웬만한 이제 이 웬만한 좀 이 조중동급 되는 그 윤석열 만세 부르던 농객들도 이제 함부로 윤석열만이 이길 수 있다 얘기 못해요. 왜? 뭐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뿐이 아니라 이제 막 유승민, 원희룡도 윤석열 앞서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대선 끝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글 쓰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만세를 못 하는데, 내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든 오늘 돈이나 챙기자는 놈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윤석열에. 그럼 하태경이나 이런 이 당에 있는 이 썩어빠진 세력들은 왜 윤석열도 모이냐? 당권을 잡는 거예요, 당권을.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당권을 잡아서 내년 지자체 때 해먹으려는 겁니다. 일단 저들은 대선에 관심이 없어요. 대선 못 이긴다는 거 아는 거예요, 윤석열이. 홍준표로도 뭐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상대가 김동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이라고. 이재명이 아니라고.
이재명이 아닐 때 홍준표가 김동연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은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이거 정권 교체 적임자라는 것들 다 사기라는 겁니다. 다 사기. 정권 교체 불가능한 자예요, 윤석열은.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나오는 이 한국갤럽인데, 이 한국갤럽에서조차 윤석열 지지율 급락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심은 윤석열, 민심은 홍준표인데 이 격차가 지금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거. 즉 제가 알고 있는 이 대권 주자 경선에서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큰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양자 대결 이재명, 윤석열 10%씩 깨져요. 이재명한테 10%씩 깨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가 나서는 거 좋냐? 홍준표, 윤석열 뭐 5% 정도 홍준표가 앞서는데 이제 2주 만에 윤석열 5% 빠졌다. 그러니까 갤럽이 좀 반영이 늦어요. 갤럽 조사가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반영이 좀 늦어서 그래요. 이제 이건 다음 주에 가면 더 벌어질 겁니다. 이거.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당심.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0.8대에 33.4.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 홍준표하고 지금. 민심하고 당심이 너무 괴리가 커서 특히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지만 실제 경선에서는 지지층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 돈 내는 책임 당원, 즉 하태경이든 이런 권력파들이 데리고 들어온 떨거지들. 그자들이 투표하는 게 50%예요. 지금 그거는 윤석열이가 거의 60대 20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권을 쥐고 있으면요. 부정선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당권을 쥐고 있으면은 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오는 그 자료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이 이미 윤석열로 이미 가고 있잖아요. 조중동 지령받고. 그럼 딱 보면 나와요. 매일 가져오는 여의도 연구소 보면은 당내 책임당원 지지율에서 윤석열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압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 이런 부분들 그냥 양보해 주잖아요. 국민투표에서 홍준표가 뭐 10% 이겨봐야 당원투표에서 3대1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걸로 보이는 거죠.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여야를 합쳐서 국민의 민심과 당내 민심이 이렇게 큰 차이로 괴리가 된 채로 후보자를 꿰찬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윤석열로 됐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특히 문재인이 지금 총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지금 총을 겨누고 있어요. 어제 뭐 손준성 검사가 뭐 구속영장 기각되는데 뭐 그거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건 수사를. 그거 말고 윤석열이는 30가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두 가지 툭툭 터뜨려 버립니다. 11월 이제 한 5일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이재명이 잡아낼 거라니까요. 이재명이 잡아낸다는 증거들이 어제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재명 잡혀 들어가는 과정에서 윤석열도 거의 잡혀 들어가는 수준으로 완전히 두들겨 맞을 거고 10% 이하의 지지율로 기어 다닐 겁니다. 윤석열이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이 변절자들 플러스 태극기든 할아버지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석열만이 문재인 이긴다고 사기쳐 오다가 저쪽에 김동연이가 50% 나오고 윤석열이가 10% 나오고 있어요. 조갑제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지금 윤석열 선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윤석열의 이제 이 실력이 드러나니까 몇 명이 이제 약간 이제 좀 빠지는데 말 갈아타려고 이제 조갑제가 1순으로 좀 빠지고 있고 갑자기 홍준표 지지로 슬쩍 바꾸고 홍장수가 와, 내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 윤석열 찬양가를 부르더니 갑자기 윤석열은 단식을 해라 뭐 삭발을 해라 그러더니 자기는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다는 또 이제 말 갈아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 말 갈아타는 데 치고 말 갈아타지 않을 이 당권 이 기득권 세력에 줄 서가지고 올 한 12월이나 내년 1월에
윤석열 지지율이 한 10몇 프로 나오고 이재명이는 감옥 가고 김동연이가 한 50에서 60% 나올 때 이 보수 쓰레기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당신들이. 그 중에서 윤석열과 함께 무덤까지 들어가자. 나는 윤석열에게 충성다하겠다. 그럴 인간이 단 한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없죠. 그랬을 때 제가 문의 얘기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치고 나올 겁니다. 박 대통령이 치고 나와가지고 김경재 후보나 최대주 후보 움직여가지고 20, 30%의 포션을 확 지워버릴 거예요 아마. 그때 보수파리들 윤석열의 주선 보수파리들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뭐 제가 그냥 답을 내면은 이제 문재인이가 지령을 내리죠. 그 상황 되면 이제 문재인이가 지령을 내리는 거죠. 윤석열에게. 너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박근혜 세력 저지해라. 그럼 윤석열 만세력들은 이제 박 대통령과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문재인이 설계를 그렇게 해놨어요. 문재인이 지금 박 대통령 아직까지 안 풀어주고 12월에 풀고 이런 문제들도 다 이거 내다보고 박 대통령이 역전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석방해주고 그 윤석열과 저 태극기 개돼지들은 박 대통령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이 바리케이트 치게 하고 그 앞에는 조원진이 가세현 치게 하고 요걸 다 때려 부수면서 김동연까지 가기가 시간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도 괜찮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과 개돼지들을 그냥 완전히 파묻어버리는 게 국가를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차명진 의원의 방송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윤석열의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큰 공헌은 정말 인간 쓰레기들을 다 지지층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차명진 씨가 얘기하는 건 이제 국힘당, 인민당 내부에 그 얘기하는 건데 인민당 내부에 정말 쓰레기들을 그냥 주호영이니 뭐니 그냥 뭐 예를 들면 하태경이 뭐 권성동이 뭐 탄핵 주범들 플러스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냥 한 번에 파묻을 수 있다라고 차명진 의원은 기대를 하는데 차명진 의원은 지금 홍준표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 윤석열 지지하는 저 태극기 변절자들까지 싸그리 묻어버리고 싶은데 묻어버리려면은 윤석열이 이겨야 돼요. 홍준표가 이기면 윤석열 만세 부렸던 인간들 슬금슬금 한 발 한 발에서 홍준표한테 다시 줄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선을 치러야 될 홍준표 입장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에 인해서 드러난 이 보수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또 살아남아요. 근데 만약 윤석열이 이기면은 다 윤석열로 가겠죠. 근데 가자마자 문재인에게 미사일 한 4대 맞고 이제 휘청거리면서 이제 무너지는데 그때 이제 휘청거릴 때 그냥 파묻는 게 낫지. 홍준표가 이기면은 이거 못 파문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이기는 거 바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홍준표가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도 있어요. 야, 저런 변태는 안 되는구나. 박근혜 사랑했던 놈들이 박근혜 감옥에 집어넣은 놈을 믿는 이런 변태짓은 먹히지 않는구나. 저는 그 교훈은 빨리 그러니까 문재인이 윤석열을 난도질해서 날리는 것보다 홍준표가 이기는 게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이긴다고 해서 뭐 더 나쁠 건 없어요. 다만 방법론상에서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쓰레기들을 파묻기에는 윤석열이 이기는 게 낫다는 거죠. 저는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바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대권이 끝났습니다. 대권 못 이겨요. 대권 못 이겼을 때 윤석열이 이겼을 때의 보수 재건 방법과 홍준표가 이겼을 때 보수 재건 방법이 약간 달라요. 윤석열이 이기면은 순식간에 그냥 만들어버려야 되고 홍준표가 이기면은 연착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두환 개사과의 윤석열 본선 경쟁력 꼴찌까지 추락했다. 자, 이제 이런 정도 기사가 나오면 정상적인 정당이면 윤석열이 끝나야 된다니까요. 특히
늘 기회주의적 습성을 보여왔던 인민당 내에서는 이런 정도 여론조사와 기사가 나오면은 윤석열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못 버려. 왜? 같은 탄핵 동지회니까 박 대통령 나오는 것까지 대비해서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을 막아보자 해서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국민적 지도가 아무리 떨어져도 이 인민당 내선 그대로 가는 거고, 이 태극기 할아버지들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 변절 유튜버들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력이 없는 거죠. 변절자 유튜버들에게 그냥 세뇌당해서 판단력이 제로가 돼서 인민당 이 타락 세력과 변절자 할아버지들 그거밖에 안 남아서 뭘 윤석열이가 뭘 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예상하라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고.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 되는 게 나쁘지 않다. 보수 개혁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반드시 윤석열이 이겨야 한다? 그건 아니다. 홍준표가 이기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수 개혁을 하고 둘 중에 누가 이기든 어차피 대권은 어렵다. 그렇게 정리를 이미 일찌감치 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일찌감치 했죠. 근데 거기서 그럼 대권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자. 이 문재인이 때문에 어려운 건데, 한마디로 정권을 탈환해야 될 보수가 문재인에 비해서 지능이 너무 떨어지고, 문재인 멍청하다면 문재인보다 보수지, 그 문재인, 그 멍청한 문재인보다도 지능이 더 떨어지는 게 보수고, 심지어 문재인보다 도덕성도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무슨 정권 교체합니까?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건 그거예요. 문재인 세력과 보수 세력을 비교했을 때 지능이나 도덕성이 오히려 문재인은 낮다는 거예요. 최악의 쓰레기들로 모여있어, 보수는. 막말로 이런 인간들이 정권 잡잖아요. 지금 이 보수, 윤석열로 뭉쳐있는 자들. 언제 어떻게 김정은에게 나라 팔아먹을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것들은 시진핑한테 돈 받아먹을지. 차라리 문재인이는 김정은이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쳐주고 있잖아요. 이 윤석열 만세력들은 어디다가 나라를 끌고 갈지, 어디다가 이 돈을 해먹을지 예측 불허해가지고 문재인보다 나라 더 빨리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겁니다.